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대인데 제가 그 나이 때는 뭐 했나 이 생각도 막 들고 그렇거든요. 뭐 만화책이나 보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15세, 16세, 17세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치 소명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활동할 수 자발적으로 있을까. 그죠. 누가 그게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의 환경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침략을 받고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특히 1904년 이후에 의병운동이라는 게 그때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대구에서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거의 전 시민이 참여하다시피 한 걸 보고 자랐고 191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무단 통치가 되면서 뭐 그런 독립운동들이 전부 불가능해지니까 비밀리에 해외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지원하는 이런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졌다가 결국은 다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또 형도 살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쭉 이어지는 자기 집안에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희생당한 분들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하길래 네. 야 오늘 수업 빼주는구나.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다 듣고 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때 들었던 수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학, 지지, 그러니까 약간 뭐 지리학 같은 거죠. 그다음에 국어, 뭐 동물, 생물학 같은 수업인데 다 듣고 동물이 뭐죠? 뭐 생물학 동물 같은 수업이요? 거겠죠. 네. 일종의 치밀한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이제 다 이제 집결 장소로 모이는 거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인처럼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반 안하게 복장을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숨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했다고. 빨래터 그렇게 가는 것처럼 대야를 구해다가 네. 갔다는데요. 그러니까 개성학교로 보면 바로 서문시장 옆에 있고 이게 제일 그 위험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시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문시장은 바로 개성학교하고 담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그 당시 서문시장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지금 섬유회관에서 달성공원 가는 그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성학교에서 거리로 가려면 천황못이라고 하는 지금 서문시장 자리가 못이었어요. 예. 거리를 맞아요. 거쳐서 가야 되니까 경찰들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 오면 요놈들 딱 몸 뒤져 보면 이게 태극기나 뭐나 나온다. 만세 시위를 할지 안 할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지금 우리가 3.1 운동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죠. 동산병원 남쪽을 돌아서 서문시장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에는 소나무들이 있는 오솔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큰 길로 가는 것을 피하고 변장을 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는 길이 되어버렸고 학생들이 이렇게 변장을 했다고 하니까 좀 귀엽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장사꾼이나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가의 안악으로 이렇게 숨어들어서 예. 이제 막 빨래 개는 척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다듬이질도 하고 저 건너편에서 뭐 마늘을 빻는다든지 이때다 싶을 때 우르르 쫓아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 예. 모든 작전들을 다 동원을 해서 정말 무서웠겠죠. 저는 너무 긴장됐을 것 같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비장한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약간 그런 순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 그 딱 시작 시점이 된 게 시간 약속을 했죠. 예. 했고 오후 3시. 거기에 맞춰서 대구 고보생들이 이제 시장 안으로 확 몰려들면서 그 시위 중심을 이렇게 딱 둘러싸게 된 거고 시장에 입고 있는 소금 가게였다고 합니다. 소금 가마니를 단으로 이렇게 막 임시로 사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독립선언서를 읽고. 지금은 조선 독립의 시기로 각자가 독립을 희망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자연히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독립 만세를 고창해야 한다.
이만진 목사의 연설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또 김태련 선생께서 대한 독립 선언서를 비장하게 낭독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곧장 경찰에 저지를 당합니다. 이만진 목사께서 이 낭독을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선창을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러자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화답을 하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침이 또 이 서문시장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이제 중심에 섰던 게 이만진 목사하고 김태련 전도사, 또 뭐 개성학교의 여러 김영서 교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시위를 자기들이 딱 시작했을 때 주변의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고 다 잡혀갈 수도 있는 이 최악의 경우까지도 심지어는 뭐 독립선언서를 읽지도 못하고 다 중간에 체포돼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각오를 하고 갔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을 옹이하고 있었고 경찰에 이제 탄압을 막고 있었고 장군들이 그 시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바로 이제 합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행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시에 그러면 그 서문시장에 모였던 그 상인들까지 확장됐을 때는 전체 규모는 또 어땠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인원만 해도 대구 고보 학생이 200명이었죠. 개성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그다음에 신명학교 학생들이 한 50여 명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계 신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군중들에서 약 700~800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고 있던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죠. 경찰들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5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진압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문시장에서 대구 경찰서, 최근까지 대구 중부경찰서가 있던 그 자리로 또 행진을 하면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가지 중심을 행진을 하는 것이 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네.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 중심이라는 게 지금 그 경상감령공원 대구경찰서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우리의 독립 의지를 잘 알려야 되는 거는 일본의 그 식민 통치 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군수도 있고 경찰서도 있으니까 그 앞으로 행진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정말 적진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05년 일본이 이제 한국을 이렇게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이제 강점을 하고 통치할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사건이 대구 시내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와. 경찰로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 전날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앞에 들고 흔들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줄에서요. 만세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따르고 장군들이 따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면서 막 이제 벅차오르는 느낌이 확 듭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제일 앞에서 큰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근데 일본이 뭐 당황은 했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막 저지를 하려고 했을 테고 혹시 가로막혀서 그 달성군청을 못 넘어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진압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 이 80연대가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미군 부대가 있던 그 봉덕동 그 일대죠. 80년대에 출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다고 바로 출동이 되나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예. 준비하고 무기 챙기고 병사들 챙겨서 이동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달성군청에 진을 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군대로서는 최대한 단시간에 출동한 거리예요. 이 시위대는 대구의 가장 그 핵심 통치 시설들이 있는 곳을 만세 시위를 거쳐서 달성군청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시위대들도 그렇게 군대가 완전히 무장을 갖추고 기관총까지 딱 그 도열을 해놓고 착검을 한 상태로 진압에 들어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뒤에는 경찰이 덮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시위대가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해산하게 됩니다. 해체가 되고 157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는 이런 형태로 3월 8일 시위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그날 시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남산정교회의 김태련 전도사예요. 이 김태련 전도사를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이제 김용애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부친이 이제 잡혀갈 판이니까 그걸 막아선 거예요. 그 김용애를 그 자리에서 굉장히 폭행을 합니다. 아이고. 재판에도 회부가 됐는데 중상을 입어서 재판정에도 가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석방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집에 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유. 그래서 대구 3.1 운동에서 이번 최초의 희생자죠. 김용해 군인데 예, 당시 김용해. 24살. 이제 그 묘비에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아버지인 김태련 전도사가 적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시비를 걸었나 봅니다. 일본에서. 이제, 네, 일본 경찰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용해 전도사는 그 비석을 실명으로 할 수 없어서 정훈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그것을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국사편찬위원회가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의 보고 자료인데요. 만세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마치 돼지처럼 묶여서 던져졌고 김하병은 죽여라고 계속 외쳤다. 또 총으로 내리쳤고 옆구리에도 총을 맞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그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일제 경찰이 얼마나 잔혹하고 당시 광경이 처참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위의 규모라든가 응집력이 깜짝 놀라니까 가장 강한 방법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